안녕하세요. 호호양입니다. 디어나 사업자 가계부 영상 설명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PDF 파일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노란색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가계부 원본 파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잠깐 구글 시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구글 시트는 엑셀과 같이 PC 안에 그냥 저장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클라우드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저장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로그인 해놓은 구글 아이디에 저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원본 파일은 저희 아이디에 들어가 있는 원본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이동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동을 하기 전에 잠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 위에 있는 링크 있죠. 이 링크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원본 파일의 링크입니다. 때문에 이 링크가 다른 곳에 노출이 되거나 하면 저희의 저작권이 모두 다 이제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 되는 것을 조금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면서 이 링크가 공유가 돼가지고 저희에게 제보가 여러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사본 만들어 둔 링크를 만약에 이제 어딘가에 노출이 되게 올렸다라고 하면 그 링크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한 매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시트를 사용을 하실 때는 어딘가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시트 링크를 절대로 공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부탁드리고요. 이 화면을 보시는 건 원본 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수정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해서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복사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파일에서 여기 위에 있는 파일 있죠? 파일에서 4번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을 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자유롭게 쓰시고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 4번 생성을 하시고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됐으면 로그인을 하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이동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리더라고요. 내 걸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게 다 인터넷에서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되고 나면 제 아이디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바뀌었죠. 여기에서 디어나 사업자 가계부 원본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제가 마음대로 작성한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면 내 계정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수정이 가능하신 겁니다.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한 번 더 작업이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희 가계부를 받아서 설정을 하실 때는요. PC나 아니면 아이맥에서 노트북에서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가계부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여기 있는 연간 시트에 있는 월간 시트에 있는 이런 표가 자동으로 다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뭐 무료 가계부나 유료 가계부 받으면 몇 개 있는 거를 내가 막 수정을 셀을 지웠다 늘렸다 막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정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버튼 하나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개발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PC나 노트북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태블릿을 켜고 계시다 아니면 모바일로 보고 계시다 원본 파일을 그러면 다시 PC로 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의 내용이 제가 이거 지금 몇 번째 찍는 건데 생각보다 길어요. 조금 길지만 끝까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어떤 분이 막히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풀어드릴 건지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판매한 지 3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 하시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가정용을 써보신 분들도 웬만하면은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가진 시트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 설명서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노션 설명서를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넣어놓은 부분인데 나는 이미 이 가계부에 대해서 설정할 거 다 알고 오늘 강의를 끝까지 다 들어서 이제 설명서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션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얘를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삭제를 해주시면 파일이 조금 가벼워져서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구글은 클라우드 형태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기기 환경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빠르게 만들었지만 사람마다 조금 느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간단 설명서만큼은 다른 건 절대 안 되고요. 간단 설명서만큼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간 시트 있고 입출금 내역 관리 시트 있고 계산서 관리 시트 있고 1월부터 12월까지 월간 시트가 있고요. 인건비 관리 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 관리 시트가 있고 설정 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실 때는 이제 설정 시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PC에서 해야 되는 화면입니다. 보시면 연도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가계부는 만년형입니다.
만년형이기 때문에 매년 이 파일을 새로 원본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본 만들기를 하셔서 여기에서 연도만 수정을 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 파일 안에서 연도별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연도별로 별도 파일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24년 파일, 25년 파일, 26년 파일, 7년 파일, 8년 파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파일로 관리를 하게 되면 파일에 이제 구글 시트다 보니까 내용을 넣게 되면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하나에 다 관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꼭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매출 결제 방법, 매입 결제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대소분류부터 설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소분류를 작성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소분류로 다 변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작성을 하실 때 여기 있는 매출과 고정 비용은 절대로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고정 항목이에요. 그래서 매출과 고정 비용은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분류는 총 20개까지 기록이 가능하고 각 대분류에 따른 소분류는 총 15개까지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유롭게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빈칸이 없이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비어있다, 한 칸이 비어있다 라고 하면 오류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빈칸 없이 반드시 기록을 해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아래로 빈칸 없이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오류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칸이 없이 반드시 기록을 해주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매출의 소분류와 여기 있는 매출의 결제 방법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죠? 매출의 소분류랑 매출의 결제 방법? 뭐가 다르지? 이게 그냥 자영업자분들 말고 뭐 교육사업이나 뭐 지식사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간단해요. 이게 뭐 여기에는 상품의 개수를 쓰는 거예요. 상품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재테크 강의다. 뭐 독서 강의다, 무슨 강의다, 뭐 코칭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매출 관리하다가 그 매출이 이 매출이 발생한 방법은 카드인지 지역화폐인지 현금 이체인지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지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는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워요. 매장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아니면 포장으로 판매가 됐다. 그런데 그게 카드로 됐는지 지역화폐로 됐는지 현금 영수증인지 아니면 단체 계약이어서 세금 계산서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배달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배달도 가능해요. 요식업인데 그러면 매장이랑 테이크아웃,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단체 주문 이런 식으로 들어올 텐데 이거를 배민이랑 쿠팡이츠는 카드로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여기에 배달을 하나 더 추가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를. 얘네가 배달 하나다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머지는 매장에서 카드인지 지역화폐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배달만 하나로 묶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에서 여러분들이 이 매출의 소분류 15개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기능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매출을 15개 이상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총 30개까지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대분류 부분에서 맨 밑에다가 매출 슬러시하고 추가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소분류를 또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1부터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도 여기요 1부터 소분류가 여기에서 매출 15개, 매출 추가해서 15개에서 총 30개가 나오거든요. 이걸 만약에 업데이트를 완료를 하시면 매출을 총 30개 소분류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월별 시트에서는 이렇게 매출이 총 30개가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분류를 선택할 때는 매출 그리고 총 15개가 뜨고 매출 추가에 총 15개가 별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0개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프도 총 30개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 방법은 쉽죠. 매입은 내가 사올 때 카드로 샀는지 지역화폐로 샀는지 현금 영수증 끊었는지 현금 영수증으로 했는지 세금 계산서로 했는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 작성을 했다. 빠짐없이 작성을 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위에서 아래로 빠짐없이 여기서도 중간에 빈 거 없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작성을 했다.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는데요. 업데이트 버튼 밑에 주의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업데이트 버튼은 저장 버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글 시트는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모바일에서 쓰다가 끄든 컴퓨터에서 쓰다가 끄든 태블릿에서 쓰다가 끄든 무조건 다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업데이트 버튼은 PC에서만 누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설마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죠? 그죠? 이거 안 눌린다고 막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1월부터 7월까지 잘 사용을 하다가 8월에 갑자기 대소분류를 추가하거나 이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추가로 뭐 이렇게 뭐 제목을 쓰고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있던 걸 없앴어요. 원래 있던 항목을 없앴어요. 이렇게 없애고 나서 얘네를 다 없애버렸어. 없애고 나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원래 있었던 과목들 있잖아요. 원래 얘네들 봐봐요. 얘네 지금 지웠더니 이렇게 빨갛게 떴죠. 그죠? 카테고리를 변경을 했더니만 원래 썼던 것들까지 상세 내역을 다 변경해야 돼요. 이런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테고리를 변경을 하고 싶다, 중간에 쓰다가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 추천은 그냥 추가하는 것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없던 걸 추가하는 정도? 없던 걸 추가하는 정도만 쓰시지 있는 걸 없애는 건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간에 쓰다가 변경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뭐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 다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가능하지만 있던 걸 지우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 업데이트 버튼은 제가 PC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PC나 노트북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요거를 누를 건데 업데이트 버튼을 누를 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구글 시트는 클라우드 형태이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에서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연간 시트, 월간 시트 이런 걸 모두 다 만들어 주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줄였는데도 한 2분에서 3분 정도 저희 컴퓨터로는 그 정도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컴퓨터는 한 2년 정도 된 컴퓨터거든요, 지금. 맥북은 3년이 넘었고 제 컴퓨터는 2년이 됐어요. 만 2년이 됐어요. 그런데 2, 3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5년 이상 된 컴퓨터다. 10년이 된 컴퓨터다. 진짜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가 눌렀는데도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 똑똑하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버튼을 눌러드리는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똑똑하기로 그러니까 저희 가계부, 사업자 가계부 발송했을 때 고객센터라고 써있는 부분 클릭하셔서 사업자 가계부인데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사업자 가계부인데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안 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이걸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어렵진 않아요. 한번 알고 나면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 10초 정도 기다리시면 뭔가 화면이 뜰 거예요. 한번 편집 없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떴죠. 승인 필요라고 떴어요. 그럼 확인을 누르시고요. 제 아이디 만약에 로그인을 해놓으신 분들은 이 아이디가 뜰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고급 버튼 누르시고 맨 밑에 이 부분 눌러주세요. 안전하지 않음이라고 떠 있는데 혹시 저희가 가진 매크로에 버그가 있을까봐 그런 거거든요. 뭐 이제 안 좋은 버그가 있을까봐. 근데 그렇지 않고요.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맨 밑에 허용. 프로그램이 알아서 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여러분 이게 퍼센테이지가 뜨거든요. 이 퍼센테이지가 100%가 됐다 그럼 완료가 된 거예요. 따로 팝업 창이 살짝 뜨는데 크게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팝업 창을 놓치면 이게 됐나 안 된다? 막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우선 이게 처음부터 크기 시작하다가 100%가 됐다 그럼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다려 볼게요. 이제 제가 편집 과정에서 총 몇 분이 걸리는지 자막으로 써놓을게요. 이렇게 100% 완료가 됐습니다. 몇 분이 걸렸는지 제가 밑에 써놓을게요. 한 2분 몇 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2분 몇 초? 이렇게. 그래서 완료가 되고 나면요. 지금 제가 써놓은 대로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됐을 거예요. 월별 시트랑 연간 시트에 완성이 됐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작성하게 될 월간 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시트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월간 시트일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도 되는 거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전체 그래프는 다 절대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냥 자동이니까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상세 내역을 작성하시게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메모 부분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고, 이 밑에 표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자동이고, 여기 비어있는 매출 목표, 그리고 매입 비용 예산 적는 부분, 대소분류 예산 적는 부분,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오른쪽 부분은 여기에서 이 왼쪽 부분 태그의 이름, 항목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밑에는 전부 자동입니다.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많이 발생하냐면 이 글씨를 자꾸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카테고리로. 근데 저희 카테고리는 어떻게 변경하는 거라고요? 설정 탭에 가서 변경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 이름을 변경을 하고 싶으시다면 설정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름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죠? 변경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동으로 다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부분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 이름 또한 다 설정 탭에서 설정을 한 부분이고, 이 이름만 설정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거는 월별 시트마다 매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태그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위에 그래프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밑에 작성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날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날짜를 작성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안 하면 얘가 일별 매출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일별 매출 그래프에 포함되게 하려면 날짜를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매출이다, 뭐 매장이다, 매장님 카드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항목. 이 항목도 설정 탭에서 내가 설정한 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저희 가계부는 전체 매입과 매출 비용을 하나의 표에 다 한꺼번에 작성을 합니다. 매입 따로, 매출 따로, 비용 따로 막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표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고정 비용만 위에다가 작성하게 해놨어요. 왜냐면 고정 비용만 몰아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정 지출 나는 20개 칸이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정 지출 칸을 추가하는 방법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메뉴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시고요.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고 3번 고정비용표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추가하고 싶은 칸수를 적어주세요. 10개 적어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완료가 뜰 거예요.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전체 표가 아까 20개였는데 30개로 늘어났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 10개를 다시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지우고 싶은 부분을 끌어당겨서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셀을 삭제하고 기존 셀을 위로 이동, 왼쪽 말고 위로 이동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삭제가 되는데요. 삭제를 하고 나시면 이 밑에 부분이 뭔가 오류가 뜰 거예요. 빨간 부분이 떴다는 거는 이 대소분류가 어그러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되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상 고정지출 칸수를 줄였을 때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고정지출 칸을 줄이지 않더라도 내가 사용하다가 수식이 어그러져서 이 대소분류 부분이 빨간색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방법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매크로 클릭하시고 복구 동작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몇 초가 걸렸는지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구 동작 완료 확인해 주시면 전체 어그러졌던 부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지출표 줄일 때도 사용해 주시고, 사용하다가 이 부분이 어그러져서 빨간색이 떴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확장 프로그램의 매크로의 복구 동작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복구 동작과 고정 비용표 추가 같은 경우는요, 매달 해주셔야 됩니다. 매달, 그러니까 월별 시트에서 각각 모두 다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거래처 부분이라는 게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었어요. 이 버전부터. 그런데 이 거래처 부분은 별도로 이 오른쪽에 통계가 나오거나 아니면 위에 그래프가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어디에 써먹냐라고 하시면, 내가 별도로 이 거래처에서 이번 달에 얼마나 거래를 했나라는 걸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류를 하나 더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별도로 꼭 보고 싶은 거래처에 대한 내용만 여기다 거래처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매입 중에서 쿠팡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쿠팡 이렇게 적어주시고,
아니면 A 거래처에서 요즘 새로 시작했는데 이번 달에 얼마나 거래를 했지라는 걸 확인할 때 A 거래처를 적어두시면 여기에서 필터링이 가능하거든요. 이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거래처 부분을 새로운 분류로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대분류랑 소분류는 이 지출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거래처는 정말 거래한 거래처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아니면 특정 거래처에서 이번 달에 얼마나 거래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넣었고요. 이거에 대한 표는 아직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용해 보시고 저희가 한 여름쯤에 설문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필요한 기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연말 업데이트에 이 표를 추가하거나 하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요. 복사를 했어요. 컨트롤 C. 그러고 나면 여기에다 붙이고 싶잖아요. 그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간만으로 붙여주세요. 붙여넣기를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선택하여 붙여넣기 간만으로 해주세요. 이게 단축키로는 컨트롤 쉬프트 V거든요. 그걸로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으시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진짜 질문 많이 주시는 게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4월 7일에 지출한 게 있는데 까먹고 안 썼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꼴보기 싫잖아요. 날짜가 이제 정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셀 추가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생깁니다. 셀 추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건 수정을 하면 안 됩니다. 표를 갖다가 셀 추가하거나 셀을 삭제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고정 지출만 저희가 하는 방법 따로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가 4월 7일 걸 그냥 쓰세요.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4월 7일 걸 쓰고 5만 원 뭐 얼마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뭐 고정 비용이고 월세다, 카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적은 다음에 날짜로 오름차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죠? 5만원? 그죠? 들어갔죠? 너무 쉽죠? 별거 없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이 고정 비용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칸에는 이 표에는 고정 비용으로 쓰시라는 의미에서 미리 그냥 여기는 밑에 이렇게 찾는 것도 없어요. 그냥 고정 비용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다가 나는 그냥 매출을 쓰고 싶다. 그러면 매출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매출을 쓰고 싶다 그러면 매출을 작성하고 나면 매출에 대한 소분류가 오른쪽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하기로는 고정 비용을 쓰라는 표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작성을 해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는 메모가 있는데요. 이 메모는 어떤 용도냐면 그냥 돈적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몇 월 며칠에 뭐 해야 된다, 몇 월 며칠에 발주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죠. 인건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기다 적고 만약에 여기다가 체크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체크를 누르면 지워지죠. 이 밑에 여기에는 매출의 목표를 적어주는 겁니다. 적었어요. 그러면 지금 매출이 1,500만 원 정도니까 2천만 원보다 500만 원 정도 부족하죠. 이렇게 내가 지금 매출을 채워야 되는 매출의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매입에 대한 예산을 적는 건데요. 이건 테스터단 분이 이거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해보니까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정 비용이 만약에 200만 원이 나간다. 뭐 세금이 100만 원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체 여기를 다 채우면 총 예산이 맨 밑에 뜨거든요. 그러면 월 말이나 월 초에 이번 달에 전체 들어가는 매입을 미리 예산을 딱 잡아놔요. 그럼 그게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떤 계산이 되는 거죠? 월 300 이상만 넘으면 우리의 순수익이 되는 거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다. 총 예산만 넘어가면 그게 모두 다 내 순수익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태그 기능은 저희 가계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만들었냐면 별도로 표시해서 관리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저는 이런 거 쓸 것 같아요.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 뭐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 외상을 받아야 된다. 나중에 받을 돈 있죠. 나중에 받을 돈 이런 거를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글씨를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자동으로 늘어났죠. 그죠? 요거 생긴 거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건 월별로 매번 내가 써줘야 돼요. 그게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이동되는 것보단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또 매번 바꿔서 쓰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연동이 되면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밑에 부분은 완전히 자동입니다. 건드릴 필요 없이 내가 보기만 하는 용도예요.
그다음 위에 있는 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그냥 총 매출, 총 매입이 있고 이거 두 개를 뺀 나머지 순수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표는 뭐냐면 일별 매출 그래프입니다. 일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위에 숫자가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요 아이가 1,000원 단위로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얘가 막대 그래프가 총 30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 금액이 뜨게 되면 원 단위로 뜨게 되면 이 숫자가 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가계부는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모바일과 태블릿으로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커서를 올린다고 정확한 금액이 뜨질 않습니다. 이 기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만 보면서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겹쳐버리면 금액을 모르니까 저희가 여기를 1,000원 단위로 작성을 해놓았고, 만약에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PC에서 이 그래프를 클릭을 하시고 위에 커서를 올리면 정확한 금액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이죠? 연두색 금액. 그럼 이 추세선은 무엇인가? 이렇게 꺾은 선이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매출, 일매출 추세선입니다. 평균. 일매출, 7일간의 일매출의 평균 추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매출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그대로인 건 그대로라는 거고, 내려가는 건 매출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매출이 0원이니까 점점점 내려가는 형태이겠죠. 그죠? 그럼 1일 같은 경우는 무엇의 평균이냐? 지난달 것까지 포함해서 총 7일간의 매출 평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자님이 디테일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저희가 이제 정말 신경 써서 만든 이 그래프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 그래프 만드느냐고 힘들었는데, 얘는 매일 누적 매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11일이거든요. 4월 11일까지의 총 매출이 파란색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죠. 매출이 늘어나죠. 누적이니까 늘어나서 요만큼이 나와 있고요. 이 회색 선은 그럼 무엇이냐? 지난달의 매출 누적 그래프입니다. 근데 지금 이 파란색 뒤에 잘 보시면 회색 글씨가 맞물려 있거든요. 저 회색 글씨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걸 체크 기능을 딱 꺼시면 회색 글씨 보이죠? 그죠? 이 3월 달의 전체 매출, 누적 매출 중에서 똑같은 날, 지금 4월 11일이니까 3월 11일까지의 누적 매출이 여기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적 매출이 보여지고요.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지금 지난달 그래프를 완전히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4월달은 이런데 3월달 거 보시면 이거 보세요. 2월보다 3월에 훨씬 매출이 높아졌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회색 그래프 위로만 올라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 매출 상승을 계속 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관리에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개발자님이 정말 힘들어하셨지만 만들었고요. 만약에 회색 선을 지우게 된다 그러면 얘가 좀 길게 늘어나요. 그래서 1일부터 11일까지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다시 회색선을 해볼게요. 지난달 걸 표시를 했는데 나는 지난달 말에 매출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래프를 이렇게 커서를 이동하면 지난달 말에 총 매출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커서를 올리는 거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 대비 순이익 비율을 볼게요. 이건 뭐냐면 전체 100%가 매출입니다. 얘가 매출 100%. 그 다음 80몇 %가 요거 순수익이 노란색, 그리고 매입이 핑크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진율이랑 비슷한 거죠. 전체 매출 중에서 내가 남는 게 얼마다, 몇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진율 그래프랑 비슷한 거다. 근데 마진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진은 아니어서 제가 순수익 비율이라고 써놨습니다. 매출 소분류 항목별을 볼게요. 매출에 있어서 소분류 중에 뭐가 가장 높은지를 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매출 중에서 지금 소분류, 매장의 매출이 가장 많네요. 그 다음은 테이크아웃이고요. 그 다음 배민이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주중에는 매장이 잘 나오고 주말에는 배달이 잘 나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날짜별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의 매출을 따로 볼 수 있어요. 4월 1일은 매장 매출이 많네요. 그죠? 매장 매출만 있네요. 그 다음에 밑에 또 클릭을 해보면 4월 2일이 떠야 되는데 4월 10일이 뜹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4.1이 있기 때문에 4.1 다음으로 올 수 있는 11, 12, 2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도 변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4월 다시 입력을 하면 4월 총 매출 중에서 어떤 매출이 가장 높은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래프 3월 걸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은 매입의 대분류가 참 많잖아요. 매출 빼고는 다 매입에 대한 대분류잖아요. 그 대분류에 항목별 금액이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정비용이 가장 많구나. 우리 사업은 그 다음에는 소모품이구나. 이 중에서 고정비를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매입은 일자별로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월간으로만 하나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간 시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무리를 하고요. 입출금 시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의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사업자분들은 월에 일별로 일어나는 매출이 자신의 직접적인 수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드 때문에 그런데요. 카드 수수료가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100만 원이어도 카드 수수료를 뺀 나머지가 내 실제로 입금 금액이 됩니다. 이 단차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입출금 관리 시트와 월별 시트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월별 시트에서는 오늘 카드가 긁히는 거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카드가 긁히는 거에 대한 기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 기준은 카드가 긁힌 날짜로 세금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에 발생한 매출은 사실은 나에게는 1월에 들어오잖아요, 내년에. 하지만 세금 계산에 있어서는 12월 31일에 긁힌 카드에 대한 매출은 이번 연도에 세금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긁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별 시트는 세금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입출금 관리 시트는 그럼 뭐냐? 나의 실제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4월 15일에 50만 원 매출이 배민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민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며칠 지연이 돼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입출금 관리에서 4월 18일에 3일 뒤에 48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수료가 2만 원이라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입금됐다. 매출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럼 이 2만 원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로스가 나죠? 2만 원이 어디 갔지? 이 2만 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맞지 않는데? 숫자가 안 맞는데 어떡하지? 너무 숫자를 100% 맞추려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강의 들으신 분들은 반복되는 거지만 이제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플랫폼 수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플랫폼 수수료는 월 말이나 월 초에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요. 그 총 수수료에 대해서 한 달 동안의 수수료에 대해서 그럼 그 세금 계산서 발급된 거를 가지고 월 말에 여기에다가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됐다. 4월 30일에 배민 수수료가 여기에 2만 원이 발급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수수료다. 배달 수수료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죠? 그러면은 값이 맞아지죠. 50만 원 있고 2만 원 빠져서 48만 원 입금되는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카드 수수료예요. 카드 수수료는 금융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수수료가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가 없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끊지를 않아요. 걔네가. 그러고 나서 뭐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되어 있지도 않다고 해요. 그게 월마다 확인이 되는지는 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종소세 신고할 때 다음 해에 종소세 신고할 때는 작년 거가 전체 무조건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낸 납부된 내용이 있죠. 그죠? 수수료 낸 내용이 내역서가 확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세무사님께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매월 확인이 안 되고 연간으로만 확인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냥 12월에 저는 몰아서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액이 다 맞아지겠죠. 그것만 기억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 매달은 확인이 만약에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카드사가 요즘 진짜 몇십 개잖아요. 그 카드사에 있는 모든 수수료를 확인해서 매월에 적는다? 저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돈 관리는 저는 진짜 쉬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최소한의 시간을 쏟아서 오래오래 지속하는 거예요. 사업자의 돈 관리는 필수로 관리를 해야 매출이 상승하고 비용을 낮출 수가 있어요. 매출을 우리는 상승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입에 풀칠만 하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시고 플랫폼 수수료는 이렇게 간단하다. 그래서 입출금 관리 시트랑 월별 시트에서 수수료 관리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보시면 입금에는 매출하고 기타 입금이 있고 출금에는 매입과 기타 출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한 통장, 이거 하나의 통장으로만 관리하는 시트거든요. 하나의 통장의 잔액을 관리하는 시트인데 그 통장에 이체를 할 때 그냥
개인 돈을 이체하기도 하고 막 내 친구한테 받는 돈을 그냥 사업자 통장으로 받기도 하고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개인 지출이 통장에서 막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중에서 매입과 비용, 사업용으로 잡히는 매입과 비용 돈을 별도로 보고 기타 출금은 따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거를 다 완벽하게 잘 작성을 하시면 잔액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있는 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타 입금으로 해서 잔액을 입금을 하고 시작하세요. 지금 잔액이 뭐 1,000원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입금, 기타 입금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이 기타 입금과 기타 출금은 기타 입금과 기타 출금이 얼마나 나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매출만을 별도로 보기 위해서 얘를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 금액에서 얘 빼서 얘를 알려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잔액이 그럼 맞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비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항목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월 15일에 예비비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입금된 금액이 아니에요.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있는 잔액, 이 3,700만 원 중에서 예비비를 얼마로 할 건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중에서 예비비를 10만 원을 배정을 하겠다. 그럼 배정. 그러니까 잔액이 지금 3,700만 원이지만 이 중에서 내가 10만 원 예비비로 잡았기 때문에 3,700에서 10만 원을 뺀 나머지가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통장을 별도로 분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자 통장을 카카오뱅크로 옮긴 이유가 뭐였냐면, 카카오뱅크가 이제 그 통장마다 세이프박스라는 파킹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파킹 통장 이자가 높은 것도 아닌데 너무 편리하잖아요. 통장에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 이 밑에 입출금 시트에도 태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자유롭게 내가 또 똑같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빠짐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기록을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별도로 봐야 되는 입금 내역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입금은 됐는데 세금계산서 안 끊었거나, 입금은 됐는데 현금영수증 안 끊었거나, 입금 출금해줬는데 세금계산서 안 끊었거나, 이런 거 따로 표시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름을 자유롭게 변경을 해서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사업자의 통장 관리는 반드시 하나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파이프라인으로 돈을 모아놔야 그 돈이 힘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너무 많게 되면은 그 모든 통로에서 나는 누수를 모두 다 한 번에 막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하나의 통로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통장을 2개 관리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 버전에는 통장을 2개까지로는 늘리실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을 들어가셔서 매크로 들어가신 뒤에 입출금 내역 관리 탭 추가라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통장을 여러 개로 계속해서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은 5개까지고요. 그래서 통장을 5개까지로는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 완료라고 위에 떴거든요. 그러고 나서 밑에 보면 입출금 내역 관리 2라는 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표가 2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리는 각각의 통장을 각각의 별도 현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가지 통장을 쓰실 수도 있다. 최대 5가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1개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 시트를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입출금 내역 관리 표가 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늘려볼게요. 이렇게 3개까지 늘리고 나면 연간 시트에서 표가 하나, 둘, 3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름은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삭제를 할 때는 이렇게 끌어당긴 뒤에, 위에서부터 끌어당긴 뒤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행 삭제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탭 또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금계산서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리 시트는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든 시트예요. 요거 보시면은요, 제가 세금계산서 관리를 해보니까 입금은 됐는데 세금계산서 관리를 내가 발급을 안 했거나, 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됐는데 입금을 안 해주거나 물건을 안 보냈거나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관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별도로 관리를 했었는데요. 상세 내역 뭐뭐뭐 쓰고 공급가액, 그러니까 세전 금액을 이렇게 쓰면 알아서 자동이 됩니다. 세액이랑
합계액이. 요 점점점 있는 부분은 다 자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 시트는 연동되는 부분이 없어요. 연동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경 쓸 거 없이. 여기 발급일과 지급일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지급일은 언제다. 돈은 언제 줬다. 이거 왜 작성을 해놓냐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놨는데 이게 입금된다 안 된다? 그거 찾는 일이 나중에 일이거든요. 나중에 막 그거 하나 맞춰서 찾아봐요. 혹시 누락된 거 없나 할 때. 그래서 이걸 날짜를 다 적어놓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매출이든 매입이든 똑같았어요.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했을 때만 날짜를 적어요. 완료했을 때. 그럼 이게 날짜가 적혀 있다는 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입금을 제가 해줬어요, 만약에. 그리고 입금을 받았어. 돈을 입금을 받았어. 그때 지급일을 적어요. 그러면 이게 세금계산서 일어났을 때만 날짜를 적고 입금, 출금이 일어났을 때만 날짜를 적으면 날짜가 적혀 있다는 건 누락되지 않았다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관리를 했습니다.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금액이 이제 연간이 정확하게 금액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홈택스에는 1년치 매입과 매출이 맞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월별 시트에는 별도로 기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작성을 한 다음에 합계 금액을 월별 시트에 입출금 나갈 때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록을 할 때 이 설정 시트에 요거 매출과 매입을 세금계산서를 딱 끊어 놓으면 이 금액과 여기에서 연간 시트에서 요거 연간 시트의 매출의 세금계산서, 매입의 세금계산서 이 금액이 얘랑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연동이 되지 않아요. 일부러 연동을 하지 않았어요. 연동을 하면 이제 로스 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달라야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뭐가 잘못됐다. 뭔가 금액이 안 맞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인건비 관리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 관리 시트는 여러분 지난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4대 보험보다는 프리랜서 소득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매출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에서 말 안 했었는데 이 4대 보험 관리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프리랜서 소득인 분들은 그 시트를 쓰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시트를 만들면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4대 보험이신 분들도 다 관리할 수 있는 시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주민번호랑 연락처 있는 이유는 주민번호랑 여기 이름이랑 날짜, 이름, 주민번호, 지급액이 뭐냐면 세전 금액 요거를 캡처해서 세무사한테 보내면 세무사가 공제액을 알려줍니다. 요거 캡처할 때 보낼 때 너무 편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에 캡처하는 부분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연락처는 그래서 솔직히 그 세무사한테 보낼 때는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알바생들 전화번호 까먹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바가 제가 회사 다닐 때 알바가 맨날 바뀌니까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전화번호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락처를 적어놨는데 나는 필요 없다 그럼 삭제하시면 됩니다. 나는 핸드폰에 연락을 해놓겠다. 왜냐면 이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개인정보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게 PC에 저장이 안 되고 구글 시트에 저장이 되는 거니까 보안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 아이디가 유출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에 지급액 쓰시고 아까 말한 대로 세무사에서 주는 공제액을 써요. 4대 보면 4대 보험 공제까지 다 써요. 다 쓴 다음에 실지급액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이거 두 개 뺀 게 나오는 거예요. 얘 빼기 얘는 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 노란색은 다 자동이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도 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이게 월별 시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연간 시트에서도 인건비가 여기 있잖아요. 이런데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건비 다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인건비 시트에서는 이제 공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알바생이었는지 이런 것도 비고에 적어 놓으면 좋겠죠. 사업에 도움 되시려면 알바생에 대한 피드백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간 시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시트 월별 시트랑 너무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지만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그래프가 좀 다를 거예요. 이 부분 보시면은 얘는 월별로 연두색은 매출,
이 청록색은 매입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까만색 이건 뭐겠어요? 순수입.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의 주의하실 점은 월간 시트에선 어땠어요? 월간 시트에선 이게 1,000원 단위로 표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연간 시트에서는 이 부분이 그냥 원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변 시트는 TMI지만 이게 30개나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1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씨가 생각보다 많이 물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나는 물린다, 뭔가 이게 막 다다다다 겹쳐서 물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PC로 들어오셔서 또 클릭을 하시고 커서로 올리면 다 글씨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바일에서 확인하느냐고 글씨가 물려서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밑에도 있어요. 밑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다 표로 있습니다. 여기 표에 있는 거 여러분 똑같은 게 다 여기 있어요. 다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 똑같이 이제 연간 마진을 볼 수가 있겠죠. 마진이랑 비슷한 거라고 했어요. 순수익 비율. 그래서 내가 우리 연간 매출이 1억이 나왔는데 그중에 비용이 7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 매출이다. 아니 순수익이다라고 하면 30%가 순수익이 나오는구나. 매출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에 대한 소분류에 대한 순서예요. 소분류에 대한 총 금액인데 보시면 얘는 뭐 월별로 따로 보는 게 없어요. 왜냐면 월별로 보는 거는 월간 시트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시트에서는 1년치를 보는 것만 넣어 두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 밑에는 이제 숫자로 전체 다 이제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비교표가 다 숫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1, 2, 3, 4, 5월을 비교하기 위해서 모든 월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숫자로 나와 있는 표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프가 한눈에 보기에는 얘가 높네? 이렇게 볼 때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금액이 차이가 나지 볼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숫자로 볼 때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숫자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교할 때 이거는 월간 총 매출 총 매입이지만 각각의 대분류별로 늘어나는 것들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특히 세금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 정확하게 다 작성을 하시게 되면 세금은 진짜 1월, 5월, 7월에 많이 나가니까 1월, 5월, 7월을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거든요. 요 표별을 보면 딱 알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름엔 장사가 잘 되니까 여름에 알바생이 많아서 항상 여름에만 애들이 이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은 이제 매출 결제 방법, 매입 결제 방법. 그러니까 월별 시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밑에 있는 거, 이 부분도 여기에서 나와요. 이걸 내가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홈택스랑 비교하면 되게 좋거든요. 홈택스에 딱 비교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계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나 촬영해가지고 간단하진 않은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이게 말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편집하면 한 30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가계부를 사용하면서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모두 다 톡톡하기로 사업자 가계부 구매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계부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하시고 있는 사업 모두 다 번창하셨으면 좋겠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계부 구매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